이제 오늘 발표 제목은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활용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설계 및 활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리콘랩스의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리콘랩스라는 AI 기반으로 3D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의 대부리드로 있고요. 저는 유튜브 AWS 강의실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아마 15,000명 넘었을 것 같아요, 구독자가. 네. 그리고 저는 현재 AWS 서벌레스 커뮤니티 빌더로 활동하고 있고, 제 개발 모토는 서벌레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모든 문제를 서벌레스로 풀어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벌레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일단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인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오늘 토픽인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에서 얘기할 텐데, 특히 이제 세 가지 활용 방법, 이벤트 버스랑 규칙, 그리고 파이프, 세 번째로 크런 규칙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모든 제가 오늘 드리는 라이브 데모는 제가 강의 자료를 공유 드릴 거니까 PDF를 포함해서 공유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빠르게 지나가는 데모가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하시지 마시고 집에서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 데모를 드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유 드리는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이벤트를 활용하여 분리된 서비스를 연결하거나 실행시키는 아키텍처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현대 어플리케이션에 자주 활용됩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여기서 말한 대로 이벤트를 활용해서 분리된 서비스들을 연결하거나 실행, 트리거시키는 그런 아키텍처인데요. 이 서벌레스 트랙이죠. 이 서벌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서벌레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오늘 배웠죠. 람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AWS 람다 정의를 살펴보면은 AWS 람다는 서버를 프로비저닝 또는 관리하지 않고도 실제 모든 유형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백엔드 서비스에 대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여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이벤트 중심의 서벌레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에 이벤트 중심이라고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서벌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람다조차도 이벤트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벤트를 잘 이해하시면 서벌레스 아키텍처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썸네일 업로드가 있겠죠. 여러분께서 소셜 미디어를 위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미지를 올리겠죠. 근데 이미지 오메가잔 이런 것들을 매번 보여주기 그러니까 작은 썸네일을 만듭니다. 이제 S3라는 AWS의 파일 저장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미지를 올려요. 그럼 썸네일을 만들어야겠죠. 이때 객체가 생성되는 이벤트를 딱 감지해서 람다가 돌고요. 썸네일을 만든 다음에 이 썸네일을 만들어서 S3를 밀어넣고 끝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아키텍처에서 람다가 없다, 이벤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EC2라든지 무엇인가가 계속 뭐가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뭐가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이런 식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벤트가 딱 발생했을 때만 람다가 수행될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로라 아마존 오로라 RDBMS, 이 RDBMS에서도 사실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스트림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가 변동을 하면은 키네시스를 통해서 이제 람다가 호출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뭔가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신규 유저가 인서트가 됐을 때, 이럴 때 요걸 이벤트 삼아서 알림을 받는다든지 특정 로직을 실행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RDBMS에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오로라 사용하시면 이게 가능해요. 참고로 SNS 여기다 쓴 거는 그냥 예제 중에 하나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의 예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고 할 때 이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명령이 아니라 관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령은 뭐냐면은 생성 주체가 대상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신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벤트는 생성 주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저희 이제 입사를 했어요. 저희 부장님이 박대리 이거 서류 좀 해와. 그럼 제가 서류 해올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죠. 이거 왜 안 해와? 하면서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재채기를 했어요. 하면서.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저를 쳐다보는 분들한테 제가 관심이 있나요?
아, 이 대리님이랑 정 부장님이 날 쳐다보고 있구나, 이게 아니죠. 그냥 저 재채기를 했을 뿐이고 그분들이 절 쳐다본 거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관심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가 명령이고 두 번째 재채기라는 게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예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벤트는 몇 가지 구성 요소 및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성 요소 중에 사건의 내용, 무슨 사건이 발생했나,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나. 두 번째는 사건의 발생 및 시간 주체, 언제 발생했고 그 다음에 누가 발생시켰나. 그 다음 세 번째는 불변성인데요. 이 이벤트가 한번 발생을 하면은 이벤트를 처리할 시점까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일관성 있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성 이벤트에 대해서 특징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분산 처리라든지 확장이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레스라는 아키텍처와 잘 어울리는 겁니다. 예제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경찰이 이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어요. 되게 밀리는 곳이라서.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세요 하고 수신호를 보내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순환을 듣고 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 차들이 많아지면은 교통경찰한테 부하가 걸려요. 왜 그렇죠? 1대1로 제가 이제 수신호를 보내고 하나하나 눈맞춤을 하고 보내기 때문에 차들이 많아지면은 오씨 뭐야 하면서 계속 이 경찰한테 부하가 걸리죠. 근데 여러분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이 한 역할이 뭐죠? 나는 일정 시간이 되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 이것만 하고 있죠. 그걸 가지고 다른 차들이 관찰을 해가지고 아 초록색으로 바뀌었네? 그러면은 이렇게 통과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이 구조에서 장점이 뭐냐? 차들이 많아지더라도 신호등은 전혀 부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저한테 관심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차가 있든 이게 뭐 람보르기니든 소나타든 뭐 키코든 차가 많든 적든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자기 일만 묵묵히 행하는 거예요. 시간이 됐을 때 초록불에서 빨간불에 초록불 바뀌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람다에서 알아봤듯이 람다는 수십 개, 수백 개 이제 그 노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수량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키텍처가 되게 필요한데 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이런 서버레스 구조에 되게 적합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AWS에서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이벤트화돼 있어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AWS의 오토스케일이라는 서비스가 EC2 인스턴스를 하나 올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테일 그 타입 있죠. 소스도 있고 어떤 어카운트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시간에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벤트 소스입니다. 이벤트 발생시키네. 누가 발생시켰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벤트 대상인데요. 이 발생시킨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예요. 누가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벤트 대상한테 적재적소에 라우팅해주는 이벤트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 이벤트 라우터가 적재적소의 대상한테 이벤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 이벤트 라우터고요. 그래서 오늘 퀴즈에서 여기 나왔죠. 제가 좀 당황했는데 정의가 똑같습니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통합 사스 애플리케이션 및 AWS 서비스에서 생성된 이벤트를 사용하여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대규모로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서버리스 이벤트 버스입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정의를 읽었는데 간략하게 이제 아까 다이어그램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가 하는 역할은 이 정도입니다. 이벤트 소스의 역할도 좀 겸하기도 하고요. 주요 역할은 이벤트 라우터예요. 적절한 곳에 이벤트를 전달해주는 그 과정을 효율화시키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는 AWS 이벤트의 처리를 담당하는 서버레스 이벤트 라우팅 서비스고요. 다양한 AWS 서비스 혹은 외부에서 생성된 이벤트들을 라우팅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전달하는데요. 세 가지 활용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벤트 라우팅. 이벤트 라우팅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벤트 버스와 이벤트 파이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케줄 기반의 이벤트 생성인 크론 답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벤트 버스는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버스랑 단어는 비슷한데 좀 다른 개념이 달라요. AWS 및 다른 소스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받고 전달하는 라우터를 이벤트 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스에서 이벤트를 받아서 많은 곳에서 처리하는 엔드엔드
많은 곳에서 받아서 많은 애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규칙이란 걸 활용해서 이벤트를 선별해서 대상에 전달하는데 이게 뭔지는 좀 이따가 시각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벤트가 날라오는 걸 가지고 잡아다가 다른 애한테 전달을 시켜주는 게 바로 규칙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일종의 필터고요. 이벤트 패턴으로 이벤트를 선별한 후에 원하는 서비스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주요 전달 대상은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 정말 다양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커스텀 API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람다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API 게이트웨이도 전달할 수 있고 AWS의 수많은 대상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사실 람다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게임이 끝났죠. 람다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벤트 버스예요. AWS에서는 이제 계정을 생성하면 기본 이벤트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엔 다양한 AWS 서비스들이 이벤트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날 때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넷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벤트들이 흐르는. 그래서 이렇게 온프레밋에서 던질 수도 있고 원한다면 아니면 IAM에서 콘솔 로그인하는 거, 유저 생성하는 거, EC2가 중지되고 시작하는 거, 그 DB 클러스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거나 S3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거, 거의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액션은 이벤트로 정의가 되어 있고 요것들이 요 이벤트 버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는 이렇게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보신 거가 비슷하죠? 이거는 EC2가 시작됐기 때문에 스테이트가 러닝 상태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혹은 여러분께서 커스텀 이벤트 버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커머스 앱을 만들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 회원가입, 뭐 유저 주문, 액션 여러 가지 액션들이 이벤트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커스텀 버스에다가 던지셔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유저가 이제 책을 주문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면은 책을 이렇게 주문해서 훌륭한 자바 개발자 되는 법 이런 책을 해가지고 제가 샀다. 그러면은 그런 걸 주문하기 위한 이벤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벤트가 던져져서 뭘 하느냐? 그 다음이 이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일종의 스캐너예요. 내가 원하는 이벤트가 딱 걸리면은 그 즉시 반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상의 서비스에게 던져주는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나는 EC2가 시작된 이벤트를 잡고 싶어. 그럼 이 스캐너를 딱 설치해 놓으면은 이 스캐너가 지나가는 모든 이벤트를 검사하고 있다가 너 이거 내가 찾는 거야. 그러면 띡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한테 야 이벤트 EC2 시작된 이벤트야 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키텍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왼쪽에는 소스를 놨고 중앙에 이벤트 브릿지가 있고 이제 그 오른쪽에는 이제 처리한 대상들이 있는데 다 예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EC2에서 EBS가 변경되든 EC2가 상태가 변경되든 스냅샷이 변경되든 이런 것들은 다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로 가고요. 혹은 커스텀 앱, 혹은 뭐 예를 들어서 기타 이벤트 뭐 유저 가입이라든지 주문 생성, 혹은 이제 AWS에서 콘솔 로그인, 예를 들어서 루트 계정 로그인하는 거 그런 것들이 모두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로 가면은 이벤트 버스에서 규칙들이 내가 원하는 걸 딱 잡아다가 스텝 펑션이든 SQS든 SNS든 이런 곳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참고로 SNS를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SNS 자체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팬아웃 아키텍처에 유연하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거고 예시예요, 예시. 자,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께서 로그 기반으로도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이건 참고예요. 이벤트 브릿지는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플리케이션에 로그를 만들잖아요. 그 이 로그를 클라우드 와치로 던지는데 이 매트릭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특정 알림, 예를 들어서 우리 웹서버에 500에러가 1분 동안 5번 이상 일어났다. 이것도 이벤트죠. 이걸 받아다가 여러분께서 알림을 받는다든지 뭐 EC2 리셋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벤트 기반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아키텍처를 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시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벤트 보스가 이렇게 생겼고 이벤트가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벤트를 어떻게 내가 잡느냐,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어떻게 잡느냐, 여기 이벤트 규칙 패턴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이벤트 중에 소스가 EC2면 좋겠고 수많은 EC2 이벤트 중에 EC2의 스테이트,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예를 들어서 펜딩 아니면 중지, 시작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나는 EC2가 시작되는 이벤트였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벤트 규칙 패턴을 설정을 하면 스캐너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가 그 설정에 맞는 이벤트가 날아갈 때마다 띵 하고 동작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AWS에서 이벤트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여러분께서 강제로 이벤트화 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AWS에서는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는 AWS의 거의 대부분의 API 호출들을 로깅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를 이벤트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클라우드 트레일이 이제 활성화돼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클라우드 트레일은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어떤 이벤트들을 어떤 API 호출을 했는지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감사 서비스인데 요거 까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왠지 되게 이벤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클라우드 이벤트 브릿지에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루트 유저가 로그인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API를 콜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을 이벤트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벤트 API 콜 비아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클라우드 트레일에 로깅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벤트화 시킬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몇몇 예외는 있지만 되게 소수예요. 그래서 구조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와 좀 비슷하죠. 근데 아까보다는 좀 더 다이렉트하게 꽂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아까와 거의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라지 이상의 EC2가 올라갔을 때 자동으로 정지하고 모든 EC2가 올라간 내용을 기록하는 아키텍처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제 어떤 스타트업에서 이제 인턴을 공유했는데 이거 인턴이 새벽 3시에 비트코인 채굴 하려고 EC2 올리고 새벽 6시에 끄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가 관리자라면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EC2가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중지된다든지 아니면 해킹이 당했을 때 자동으로 중지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정해놨는데 먼저 이렇게 규칙을 보여드릴게요. 이 이벤트 브릿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규칙이 있습니다. 이벤트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EC2에 대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규칙은 EC2가 시작됐을 때만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EC2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이 EC2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쓸게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상관없고 라지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X라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키페어는 없음, 보안 그룹은 아무거나 넣을게요. 네.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EC2 인스턴스가 이렇게 대기 중 스테이트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펜딩이라고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EC2의 상태 변경을 모니터링하는 규칙이 대상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야, 방금 전에 뭔가 EC2 신호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 람다 함수가 클라우드 와치로 로깅한다 그랬죠? 클라우드 와치를 까보면은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은 EC2 스테이트가 이렇게 방금 러닝 됐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펜딩이 된다는 사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러닝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빠르게 이제 러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게 만약에 실전이라면은 이게 러닝 상태가 되는데 다시 중지가 됐어요. 왜 그러냐? 저는 라지 이상이기 때문에 중지가 된 로직이 자동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됐는데 그러면 그 류직을 한번 볼게요. 얘는 러닝으로 바뀌었을 때만 이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람다를 불리는데 얘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딱 봐서 이거 T2 X 라지인데요? 라지보다 커요. 멈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메일이 왔죠. 인스턴스가 시작됐지만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모든 내용은 이렇게 펜딩, 러닝, 스톱드, 스토핑. 이거대로 하면 스토핑, 스톱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특정한 AWS 액션이 발생했을 때 이걸 기반으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든지 뭔가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게 실전이라면은 여러분이 뭐 세이지메이커라든지 해킹을 당했을 때 비트코인 채굴만 당할 만한 것들을 바로 그냥 중지시키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겠죠.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막는다든지 이런 식의 아키텍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를 기반으로 이벤트 규칙 패턴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께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 이벤트 규칙 패턴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머릭, 이게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프레픽스가 있나 서픽스가 있나 이런 것들도 스트링에 이런 것도 매칭시킬 수가 있고 IP 어드레스라든지 혹은 anything path, 이 글자가 안 들어간 것만 혹은 이 글자가 들어간 것만 이런 식으로도 매칭이 가능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S3의 파일 업로드 이벤트거든요. 이건 예시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일명이라든지 파일 사이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버킷이라든지 이런 아키텍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이미지랑 영상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제 스타트업이에요. 그럼 이 S3 버킷에는 이미지도 들어갈 수 있고 영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모든 규칙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뒀겠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올라갔을 때 확장자가 PNG일 때는 리사이징을 할 거고, 만약에 확장자가 MOV라든지 MP3일 때는 MP4일 때는 내가 뭐 인코딩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로직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버킷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밸리드 규칙. 나는 이 버킷에 100메가 이상은 업로드하고 싶지 않아. 근데 100메가 이상이 아까 사이즈 여러분께서 비교 가능하다 그랬죠? 100메가 이상이 업로드 됐을 때는 그 즉시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S3로 업로드하는 비용은 무료입니다. 트래픽 비용은 무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뭔가를 구현하실 때 그냥 뭐 허용해 놓고 딱 검사했을 때 이상하면 지우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다양한 로직을 하나의 S3 버킷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제 팬아웃인데 아까 좀 비슷해요. 여러분께서 이제 커머스 앱이에요. 근데 음식을 구매했을 때 로직과 옷을 구매했을 때 로직과 뭐 가전제품을 구매했을 때 로직이 다 달라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룰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다른 아키텍처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팬아웃 아키텍처도 여러분께서 이 이벤트를 사용하시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버스 기억하시죠? 넷가라고 그 시냇물처럼 이벤트가 흐르는 거. 얘네들끼리도 서로 라우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러분이 멀티 계정을 이루시거나 아니면 고객사 계정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양한 이벤트들을 묶어다가 다 받고 그것을 다시 정렬해 가지고 각각의 이벤트 버스로 날려 가지고 여러분께 처리하는 것도 이벤트 패턴상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파이프예요. 파이프는 이벤트 소스와 대상을 포인트로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아까는 이벤트 버스는 뭐였죠? 다 대 다. 많은 애들과 많은 애들 연결하는 거였으면 이거는 거의 1대1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전달 중에 외부 연결을 통해서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SQS 메시지의 아이디로 인벤토리를 조회한다든지 이런 식의 액션이 가능한데, 제가 이거는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양한 소스와 연동이 가능한데, 여기 다이나모DB 스트림, 키네시스 스트림, 거의 대부분 스트림 종류예요. 얘네들도 이제 실시간성의 이벤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에 특화된 것을 약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SQS라든지 뭐 카프카 스트림 이런 것들과 여러분께서 소스로서 연동이 가능하고, 대상으로 보내는 거는 아까 이벤트 브릿지와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의 대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비주얼적으로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왼쪽에 소스들이 있어요. 다이나모DB 스트림,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날라왔다. 그럼 파이프를 통해서 1차적으로 내가 얘를 처리하고 싶은지 안 처리하고 싶은지를 필터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번역을 AWS에서 보강이라 그러기도 하고 강화라 그러기도 하는데 전 둘 다 쓸게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강화하느냐? 외부의 힘을 빌려서 외부 API를 부른다든지 람다를 부른다든지 스텝 펑션을 부른다든지 해서 여러분께서 이벤트를 강화시킨 다음에 그 강화된 이벤트를 그 다음 대상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예제로 보여드린 게 빠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사실 토스증권으로 치면 요게 나오는데 요 옆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나모DB에 제가 주소를 기록하면은 우편 번호를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아키텍처를 한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다이나모DB에 뭔가 기록 변경이 감지가 되면은 스트림을 통해서 입력 이벤트가 파이프로 흘러 들어가요. 그럼 파이프에서는 요걸 딱 받아다가 이거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부에 그 우체국 API를 통해서 집 코드를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달해 줄게. 그럼 그 전달받은 람다는 얘를 받아다가 다시 원본에 있는 다이나모DB로 전달하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벤트 브릿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파이프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다이나모DB 스트림에서 보강이라고도 하고 강화라고 하기도 했죠. 강화를 한번 한 다음에 대상으로 전달하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647-14죠. 그래서 647-14로 한번 보낼 거예요. 항목 생성하고 역삼동 647-14 항목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되지 않죠. 왜 그렇죠? 여러분, 콜드 스타트가 있죠. 그럼 이렇게 바로 집 코드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사실 자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구조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대로 소스에서 보강으로 갔습니다. 이 보강 함수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보강 함수가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요게 로우 이벤트예요. 방금 제가 역삼동 637-14를 입력했어요.
여기는 당연히 G코드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G코드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G코드를 이렇게 패칭을 합니다. 외부의 API를 통해서 가져와서 G코드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벤트에다가 요걸 하나 더 해놨어요. G코드를. 짠. 이 상태로 저는 다음 대상으로 넘길 겁니다. 그럼 다음 람다가 요걸 받아다가 무슨 처리를 하느냐, 이 람다가 받은 이벤트에는 이렇게 G코드가 명시가 되어 있죠. 원본 이벤트에는 없었던 게 제가 강화를 거치면서 G코드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어드레스를 업데이트 시켜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과정 자체는 뭐 되게 간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구성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파이프를 활용해서 키네시스 필터가 있다면 이 필터를 두 개로 나누고 싶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노멀 라인, 뭐 아니면 프리미엄 라인 이렇게 나누고 싶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파이프로 서브스크립션을 한 다음에 이걸 필터링해서 여러분이 작은 키네시스로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 클레임 책 아키텍처라고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스트림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고 굉장히 많은 양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조금만 줄이기라도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SQS에다가 모든 페이로드를 넣는 게 아니고 인덱스만 넣는 거예요. 그 실제 데이터는 다이나모DB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 SQS를 끌어와서 다음 대상으로 넘기기 전에 얘가 뭘 하죠? 이 다이나모DB로 조회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 주문 번호라든지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SQS에 담는 게 아니라 다이나모DB에 담아놓고 가져다가 전달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QS 혹은 여러 가지 스트림의 용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주소 같은 거 다 넣는 게 아니라, 이미지 같은 거 다 넣는 게 아니라 인덱스만 딱 넣으면 되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동적으로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람다가 생략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람다 내용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주문뿐만 아니라 뭐 배송 정보 이런 것도 넣고 싶다. 그럼 바꾸시면 돼요. 그 바꾼 로직이 요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도 바꾸시지 않은 상태로 요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는 부분, 클라이언트가 되든 뭐가 되든 그 부분은 바뀌지 않고도 자동으로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연한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스케줄 규칙인데요. 이 스케줄 규칙은 일정 주기 혹은 특정 시간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정 주기, 예를 들어서 매 20분마다, 매 1분마다 이거는 rate expression을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특정 시간, 예를 들어서 매달 5일 오후 2시 30분마다 혹은 월수금 1시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간에 뭔가 이벤트를 만드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크론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레이드 익스프레션은 되게 간단해요. 5분마다, 1분마다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 크론 익스프레션은 특정 주기를 표현하기 위한 표현식이고요. 1분이 최소 단위인데 이 모든 것들 UTC 기준이가 아래 필드들을 여러분께서 다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네, 솔직히 요즘은 챗GPT 치면 다 나옵니다. 챗GPT 만들어줘. 그럼 알아서 잘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 생략을 하고 몇 개 예제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오전 10시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오전 10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요일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18시마다 그러면은 18시가 여기 해당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좀 더 복잡하게 월요일에서 금요일 8시에서 17시 중 5분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럼 5분마다고요. 이 부분이 8시에서 17시,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짜실 필요 없고요. 챗GPT한테 만들어 달라면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쓰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한 규칙도 여러분께서 만드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AWS 강의실이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영상 중에 하나가 댓글을 달면은 이 댓글에 대한 감성 분석을 해주는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댓글 딱 달면은 이렇게 이제 감정 분석을 해주는데, 이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데, 제가 유튜브에서 댓글이 달렸을 때 API로 웹훅을 받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네,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1분에 한 번씩 호출을 해요. 댓글이 있니 없니.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아마존 컴포넌트를 가지고 댓글 분석을 의뢰한 다음에 분석 결과를 여기다 달아주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가 구현을 해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제가 그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게 영상이고요. 제 이제 AWS 강의실이라는 유튜브인데 보실 필요 없고요. 좋아요, 구독도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네, 강의 너무 재미있어요. 뭐 이렇게 썼어요. 네, 댓글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전문 앱 재미있어요가 이제 1분, 이게 최소 1분이 최소 이제 1초고요. 최대 1분이에요. 1분 안에 댓글 달리겠죠. 왜 1분에 한 번에 호출했으니까. 제가 정확한 타임을 못 맞추겠지만 이제 적당히 한 30초 정도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했을 때 안 되면 좀 더 다시 돌아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뭘 하실 수가 있느냐,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댓글 좀 이따 볼게요. 지진 알람 앱이에요. 며칠 전 지진 났었죠. 네. 여러분 혹시 DC 인사이드의 지진의 갤러리 아시나요? 네. 지진 올라오면 사람들이 글을 막 올린대요. 네, 그걸 가지고 글이 많이 올랐다. 그럼 지진이 났네? 하고 알람을 만드는 그런 신기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구현해 봤는데 저희 유튜브에 있어요. 주기적으로 호출해 가지고 크롤링 하는 거예요. 1분에 한 번씩 아니면 5분에 한 번씩. 1분에 한 번씩 해서 인덱스를 확보한 다음에 기존의 인덱스보다 1분 갑자기 10개가 늘어났다. 아, 이거 지진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알람을 받는 아키텍처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주기적으로 받고 싶은데 여기다 뭘 할 수 있냐? 아, 나는 새벽에 일어난 지진은 관심이 없다. 그럼 그런 이벤트로 그걸 자르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뭐 6시까지만 나는 이걸 받겠다.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여러분께서 뭐 충분히 원하시는 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일종의 그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알람이 잘 달렸나 볼까요? 네. 네, 여기 달렸네요. 여기 보시면은 7초 전에 달렸네요. 오, 긍정 점수 99점. 여러분께서 해보셔도, 저는 람다는 100만 건당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해보셔도 저는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크론 기반 이벤트로 여러 가지 그 원하시는 것들을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아까 이제 그 이 크론 기반 이벤트는 1분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1분 미만의 단위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이 부분은 좀 고급 활용 트릭에 가까운 건데, 예를 들어서 SQS라는 AWS의 Q 서비스는 딜레이 세컨즈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Q에 들어간 뒤에 몇 초 뒤에 이 메시지를 처리해줘 라는 파라미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5초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싶다면 최소 단위가 1분이니까 1분마다 메시지를 12개 넣는 거예요. 근데 넣을 때 어떻게 넣냐? 0초 뒤에, 5초 뒤에, 10초 뒤에, 15초 뒤에, 20초 뒤에 처리해줘.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게 1분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0초 뒤에는 0초 뒤에 바로 처리가 되겠죠.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에 5초 뒤에는 5초 뒤에 처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0초 뒤에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방금 전에 여러분 뭘 보신 거죠? 5초마다 메시지가 처리가 되는 광경을 보고 계시죠. 이거를 활용하면 여러분께서 1분 미만의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호출할 수 있는 서브 미니트 이벤트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0초 뒤, 5초 뒤, 10초 뒤, 뭐 15초 뒤, 20초 뒤, 1분이 지나면 또 아까 1분 크론에 의해서 12개가 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1초 단위의 뭔가 긴박한 액션을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그거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노드는 거의 알아듣기 쉬우니까 대충 말하면은 1분마다 인터벌을 나눠가지고 인터벌에 해당하는 이렇게 그 SQS 큐에다가 딜레이 세컨즈 설정을 해서 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해주고요. 저도 소스 코드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제로 한번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 아키텍처 이렇게 생겼고요. 이벤트 브릿지 규칙에서 람다로 이렇게 전달을 한 다음에 이 람다에서 1분마다 이렇게 아까가 말씀드린 대로 큐 메시지들을 전달을 하고요. 여기서 람다에서 API 게이트웨이의 소켓을 통해서 S3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1분마다 이렇게 메시지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요. 이렇게 메시지들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처리하는 곳에서 람다가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데모를 만들어 놨는데 이 데모가 5초에 한 번씩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기다려 볼게요. 네, 34초죠. 그 다음에 39초, 이런 식으로 5초마다 메시지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게 아니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바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버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데모가 가능해요. 여러분, 서버레스의 힘이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제가 원한다면은 15초 안에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서버레스의 매력 중에 하나겠죠. 자, 배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전 이번에는 그 다음 거에는 이제 느낌표가 붙어서 오겠죠. 네, 이렇게 느낌표가 붙어서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기적인 이벤트 혹은 주기적인 호출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식으로 크론 이벤트를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로직들을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께서 서버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넣어놓는 크론 이벤트, 뭐 주기적인 뭐 배치잡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처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매달 뭐 로그를 모아가지고 뭔가 애널라이즈를 해가지고 뭔가 그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것을 이 크론 잡으로 해가지고 뭐 새벽 3시마다 아니면은 월수금 3시마다 뭐 이런 식으로 크론 잡을 따로 돌려서 이 이벤트를 트리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강의 자료는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찍으시면은 이제 제가 코드는 밑에 거기 페이지에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넣어놓으시면 되고 rwlecture.com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제가 오늘 강의가 아니죠, 발표죠. 네, 발표드린 내용에 대한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혹은 제가 노드 프로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